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KIIP 사전평가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의고사 두 번째고요. 오늘은 중요한 문제를 좀 추려서 선택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앞에 부분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요, 뒤에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신발이죠.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죠. 한국어 수업은 9시, 12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까지가 되고요, 여기는 부터가 들어가면 되겠죠. 학교에서 집이 멀어요? 집이 학교에서 멀어요? 라고 했는데요, 멀다의 반대를 찾는 겁니다. 반대는요, 가깝다, 가까워요가 되겠죠. 기숙사 주변이 시끄러워요? 시끄럽다의 반대는 뭡니까? 조용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조용해요, 아니요, 아주 조용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어제 식당에서 현금이 없어서, 현금이라는 것은 진짜 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돈이 없어서 카드로 돈을 냈어요. 돈을 내다를요 땡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제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시험에는 뭐가요? 합격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또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반대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음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말은요, 모자라다입니다. 그러면 부족하다, 모자라다의 반대는 뭡니까? 괜찮아요, 충분하다, enough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과 비슷한 말은요, 넉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리고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것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할 거예요가 답이 되겠죠. 자, 메이씨, 이삿짐은 다 쌌어요. 싸다의 반대는 뭐예요? 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풀다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푸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짐을 싸다, 짐을 풀다, 반대되는 의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우선 카드 회사에 잃어버렸어요, 말해요.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신고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잃어버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땡땡하다, 잃어버리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분실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분실했어요, 말해요, 분실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보고서를 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다도 마찬가지로 땡땡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출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 쉬는 시간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매일 단어를 10개씩 외우다, 외우세요 라고 하는데, 이 외우다도요 땡땡하다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엔 뭐가 들어가요? 암기하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암기하세요, 외우세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즘은 문화센터에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다 라고 얘기할 때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들과의 관계, 릴레이션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관계와 비슷한 말을 찾는 겁니다. 맞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죠. 관계, 사이, 나와 관계가 좋아요, 나와 사이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동물을 기르고 싶은데 기르다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키우다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안 돼요.
아파트에서는 동물을 기를 수 없어요? 키울 수 없어요? 이렇게 2번이 답이 되겠죠. 어제 뭐 했어요? 자, 이것은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제를 묻는 문제인데요. 어제 뭐 했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도 과거의 형태로 와줘야 됩니다. 커피숍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다를요. 과거 형태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야기했어요가 답이 되겠죠. 선생님, 언제 연락을 드릴까요? 상관없습니다. 언제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라는 의미로 뭐뭐든지 상관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전화를 해요? 다 괜찮아요. 언제 전화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권을 어떻게 해야 해요? 신분증과 사진을 가지고 구청에 가면 돼요. 저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영권을 만들고 싶다에다가요. 만약에 if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합치면요. 뭐뭐 으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if 뭐뭐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 뭐뭐 으려면 만들려면이 답이 되겠죠. 여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제이슨 씨, 한국어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쉬웠어요. 처음에는 쉽다. 그런데 점점점점 어렵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점 진행되는 것을요. 어려워지다라고 했는데 공부해요, 어려워져요 라고 얘기할 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뭐뭐으면 뭐뭐을수록 이런 표현에서요. 자, 앞에 있는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메이 씨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유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왜 잘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가요? 살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잖아요 라고 쓰는 경우에는요. 나도 알아요. 너도 알아요. 상대방도 알아요. 이런 경우에 자주 쓰게 됩니다. 방이 너무 지저분한데 같이 청소할까요? 자, 지저분하다, 더럽다, 더러운데 같이 청소할까요? 자, 지난번 1회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청소 같은 경우에는요. 정리하다, 치우다, 쓸다, 닦다, 털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책상을 정리하다, 책상을 치우다. 레이나 씨는 방을 닦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리하다가 들어가는데 나는 책상을 정리해요. 그리고 레이나 씨는 방을 닦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뭘 쓰면 돼요? 뭐뭐을 테니까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몇 시에 시작해요? 시작돼요. 알다, 모르다, 묻다, 물어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시작되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철수 씨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해요.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철수 씨는 매일 술 마시고 놀았는데 1등을 하다 이것은 0%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했을 리가 없어요. 뭐뭐을 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0%를 말합니다.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밑줄 친 부분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바로 취직을 했어요. 자마자를 쓸 수 있고요. 비가 와요. 하지만 놀이공원에 사람이 많아요. 맞죠? 오는데도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요. 아어오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아오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운영해 온 회사를 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부담스러운 시험을 끝내고 나니까 이 까가 생략이 됐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마음이 후련했다, 시원했다, 가벼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련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요 꼭 사전에서 찾아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저에게 이사할 때 친구가 말했어요. 친구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달래요. 맞고요. 백화점 직원이 그 제품은 전부 팔렸어요. 팔렸다고 했어요. 팔렸대요. 맞습니다. 룸메이트가 여행 가방을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있네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 반 친구들이 방학 때 함께 바다에 갑시다. 가자. 라고 얘기할 때는요. 가래요가 아니라 가재요. 라고 표현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간접화법 그리고 간접화법 축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씨, 고향에 가는 기차표는 구했어요? 아직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터넷으로 기차표를 예매하려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다. 그리고요. 바로 일이 끝나요? 인터넷 예매예요. 바로 합니다. 그럴 때요. 자마자를 쓸 수 있죠. 선생님 여기에 자마자가 없는데요? 똑같은 표현으로 뭐뭐는 대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마자는 대로는요. 앞에 행동이 끝나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얼른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감기에는 쉬는 게 최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고다, 최고이다 라고 하는데 왜 쉬세요? 여기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쉬어요? 쉬는 게 최고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틀린 것을 또 찾아보는데요. 이번엔요. 높임말을 바르게 쓰는 겁니다. 어머니는 주무신다. 맞죠? 아버지는 드신다. 맞습니다. 선생님은 가신다. 맞아요. 그런데요. 할머니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다라는 것에 높임말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땐요.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동생이 할머니를 이렇게 동생이 주어가 되면요. 할머니가 높임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요. 할머니를 도와드리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할머니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희 높임말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보니 문 앞에 소포가 놓여 있었다. 놓다 계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 맞는 표현이죠. 이 책은 어렵지 않아서 혼자서도 읽는 거 오케이 라는 의미로요. 읽을 뻔했다가 아니라 읽을만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때 읽을만하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이다. 맞고요. 룸메이트가 도착하기 전에 청소를 다 해두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을 아어두다, 아어놓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물놀이는 한국의 전통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물놀이를 문화센터에 다닙니다. 문화센터에 왜 다녀요? 사물놀이를 어떻게 하려고? 자, 여기 보면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사물놀이 수업이 있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들어요. 연습도 해요. 자, 수업을 듣다. 똑같은 말은 뭡니까? 배우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배우다, 한국어 수업을 듣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다, 배우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할 때 주인집 아저씨가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 길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가르쳐 줍니다. 도와줬어요. 가르쳐 줘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친구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고마웠습니다. 왜 고마웠어요? 도와줘요. 가르쳐 줘요. 도와줘요. 그래서 친절하기 때문에 고마웠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잘 도와줘요. 잘 가르쳐 줘요. 정말 친절해요. 친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갔다. 나는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어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자전거를 빌렸다. 부산에는 먹을거리와 구경거리가 참 많았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많은 것을 구경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부산의 한국말과 서울의 한국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았다. 그것은 사투리라고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친구가 그것은 부산 사투리라고 가르쳐 줬다.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 다음에 꼭 한 번 더 부산에 가보고 싶다. 자, 여기 보면요. 그런데 부산의 한국말, 서울의 한국말 좀 달라요 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한국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이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한국의 큰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의 집에서 설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친구의 집에 갔네요. 친구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은 장수를 상징하는 가래떡을 썰어서 넣어 끓인 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떡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떡국에는 의미가 있어요.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어요. 떡국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군요. 이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같은 지문이고요.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같은 지문에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까? 아니요.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습니다. 네, 맞아요. 떡국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습니다. 설날에 친구를 초대했습니까? 아니요. 친구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던 거죠. 다음 주에 명절을 새로 친구의 집에 갈 것입니다. 아니요. 설날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거는 미래가 되겠고요. 여기는 과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희 취미는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남녀가 사랑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서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멋있고 예쁜 주인공이 나옵니다. 배우들이 연기도 정말 잘하고 배경음악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자막을 보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서 자막을 보지 않고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한국 드라마는 어때요? 내용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맞아요. 한국 드라마는 아주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서 비슷한 내용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니었죠. 한국 드라마에는 배경음악이 없습니다. 아니요. 배경음악도 정말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한국 드라마의 배우들은 연기가 어색합니다. 라는 말은요. 연기를 못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배우들이 연기도 정말 잘해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니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트레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보통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를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이 상하기도 한다.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맞네요. 나쁜 것이네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향,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에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와, 집중할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대요. 좋은 거네요. 그리고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더 자주 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은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든 특별자치시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시라고 얘기하면 서울특별시가 있는데요. 국토의 균형 발전, 그러니까 서울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든 것이요.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한국 지폐에 그려진 인물이 잘못된 것, 잘못 짝지어진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만원권의 세종대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거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맞고요. 지폐 중에 가장 싼 것은 퇴계 이황이죠. 그래서 이퇴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여기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분이고요. 5,000원권에는 누가 있습니까? 율곡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요. 이율곡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과 이렇게 지폐까지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명절이 아닌 것은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한국어로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중 추석에 먹는 음식. 자, 방금 설날에 떡국을 먹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니네요. 그 다음에요. 팥죽은 동지에 먹고요. 부럼은 정월 대보름에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남네요. 송편. 추석은 송편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긴 떡, 송편이라고 합니다. 추석에 먹는 송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은 자,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3.1절이 있습니다. 3.1절은 3월 1일 국경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누나, 한국 사람들은 누나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예요? 바로 유관순 누나가 되겠습니다. 자, 단군은요, 이 한국 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만든 분입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 2333년에 만드셨고요. 왕건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고려라는 나라, 코리아의 어원이 되겠죠.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1, 2, 3번은요. 다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세우다, 건국한 사람들이고요. 유관순 누나는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중시하는, 중시가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 가치나 예절이 아닌 것, 틀린 것을 보도록 합시다. 상부상조는요, 서로 돕다라는 뜻인데요. 네, 맞습니다. 큰절해요, 인사해요, 중요하죠.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사랑하세요, 맞습니다. 개인을 중시한다? 자, 이것은요, 현대적인 느낌이고요. 서양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겠죠. 임기는 5년.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맞아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뽑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행정부, 법원, 국회 1, 2, 3 이렇게요. 국가 권력을요. 3기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기관이 아니라 3기관이다. 이렇게 행정부, 법원, 국회에 대한 설명이 문제에 잘 나와 있네요. 다음 중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말인데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은퇴 후에 나라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퇴라는 건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요. 나라에서 생활비로 쓰세요. 생활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국민이 아니라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49번, 50번은요. 직접 쓰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아직 공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늦게 가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일찍 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걱정이 들어가야 돼요. 걱정.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없을까봐 라고 걱정을 표현하는 이런 문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제이슨 씨,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려고 해요. 빌릴 책이 있거든요. 전화해보고 가세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어쩌면 maybe. 자, 이 지난 시간 1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어쩌면과 어울리는 말은요. 뭐뭐을지도 모르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뭐뭐일지도 모르다. 뭐예요? 닫혀있다. 닫혀있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를 결합하면요. 닫혀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닫히다 똑같은 말은 뭐예요? 안 열었다. 안 열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0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3회를 들고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